경남 고성의 한 시골 마을. 이 마을 뒷산엔 폐광이 있다. 방치된 폐광에선 녹색물이 흘러나온다. 이 물 속에 살아있는 생물은 눈에 띄지 않는다. 요 도랑에 장어, 자연산 장어, 자연산 게, 참게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 근데 일체에 없거든. 그러면 도랑물이 발에 샘이 바로 들어오거든. 물이 뭐 부게 그러거든. 그걸로 순전히 먹고 살았거든. 아이들 전부 그거 먹고 갔거든. 녹색물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것일까? 이게 지금 뭡니까? 굴 안은 녹색의 뻘로 가득 차 있다. 뻘은 중금속 덩어리다. 그렇지. 아, 이거 하네요. 이 중금속이 땅으로 바다로 스며들어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경남 고성군 병산마을. 여느 시골 마을처럼 노인들만 남아 마을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이 마을엔 허리가 굽은 할머니들이 많다.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할머니들은 병산 마을에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그래 좀 내가 나오자 이거. 다리 힘이 없는 할머니들은 지팡이 대신 유모차의 의지에 걷는다. 갑작스레 그런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고마 몸이 고닫고 다리가 아프고 어디 쑤시는 데가 많고 또 이 마을에는 유달스레 부녀 쪽에서는 허리를 뭉치는 부녀가 많거든. 심지어 뭐 병산 동네는 꼬부라진 할매들이 막느냐고 짠데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꼬부라졌다고 해요.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병산 마을 주민들 중에선 뼈와 관절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병원에 가니까 뼈나 척 뛰는 데는 이상은 없다고 그러고요. 그래 나이 때문에 말도 되게 떨리는 정도로 다리가 벌써. 주민들 중 상당수가 허리와 다리를 수술하기도 했다. 마을에서 젊은 축에 속하는 김부근 씨는 3년 전 허리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나는 허리가 다리 허리가 아픈 거로 수술을 했거든요.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척추 밑으로 요래 많이 아프거든요. 아프고 다리 무릎도 요즘에 없으면 또 더 많이 아프고. 최영순 씨는 8년째 류머티즘으로 고생하고 있다. 시어머니 또한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 아야 소리하고 막 깜깜 내지르고 막 그래 너무 자숙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날 정도더라고.
이봉남 씨는 오랫동안 지속된 요통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진짜 뭐 뼈가 굽었고 옆을 뒤놓고 이랬다고 뭐 병원에서는 뼈가 많이 상했다고 수술하라 돼요. 수술하라 근데 뭐 수술할 처지가 못 된다. 주민들은 이 모든 문제가 바로 마을 뒷산의 폐강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여기 딱 보면 딱 표가 나거든요. 네. 이렇게 저 굴 안에서 물 노릇 밑에는 아무것도 없죠. 말그만. 구리를 채굴하던 광산은 문을 닫은 지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방치된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 폐광에선 지금도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녹색물은 바위까지 물들였다. 폐강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계곡의 상류에선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이쪽은 이제 정상적인 계곡물이네요. 예, 이쪽은 지금 이 물속엔 생명이 숨쉬고 있다. 일급수에서만 서식하는 도롱뇽도 눈에 띈다. 하지만 폐강에서 흘러나온 물이 지나는 곳엔 오염에 강하다는 이끼도 녹아 흐르고 있다. 바위 밑에는 지렁이 사체들이 쌓여 있다. 녹색의 물에선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날이 뭐 30년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폐강에 처음 들어가봤다. 겨울 되면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사람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더 기쁘다. 여기 얼척이 더 많다. 발로가 떼보나. 이게 지금 뭡니까? 굴 안은 온통 녹색의 뻘로 가득 차 있다. 구리를 채굴하다 남은 찌꺼기들이 오랫동안 쌓여 형성된 것이다. 뻘은 그 자체로 중금속 덩어리다. 방치된 폐광엔 중금속에 오염된 흙이 수북히 쌓여 있고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다. 지금 이 녹색은 아마도 구리가 처음엔 구리가 이제 붉은색인데요. 이게 물하고 만나서 산화되면 이 녹색을 띱니다. 이게 녹청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또 상당히 많은 양의 지금 뻘 형태로 존재하는데 여기는 구리 외에도 아연, 납, 가드뮴, 비소 등 유해한 중금속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뻘은 걸음을 옮기기 힘들 정도로 질퍽하다. 막 쌓여 있는데 물도 나오고. 이렇게 일대가 있는 줄은 우리도 생각도 안 하고 이리 들어가보니까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깊은 곳은 무릎까지 올라온다. 참 너무 한심하지. 정부에서는
불 안쪽으로 길게 이어진 뻘은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게 딱 50m 지점에 이제 이렇게 있거든. 예. 50m 지점에도 뻘은 입구에서부터 50m 넘게 계속 이어져 있다. 보지마, 그거 뭐 말해 못할게요. 한심하지, 참말로. 참, 정부에서 너무 무관심한 게지. 30년 동안을 일해놔뒀으니. 참 안타깝지, 하는 게. 방치된 폐광에서 나온 중금속은 30년 동안 마을로 스며들었다. 제작진은 부경대 최정찬 교수팀과 함께 병산 마을의 오염도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폐광 인근의 물과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폐광 입구의 물은 카드뮴에, 갱 입구 토양은 구리에 오염돼 있었다. 광석 찌꺼기를 쌓아놓은 땅에서는 청산가리인 비소가 다량 검출됐다. 갱내수에서 나오는 데는 뭐 카드뮴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광미장은 그와 달리 이제 비소와 구리가 주 오염원이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표면이 지금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바람이 날리거나 해서 저 하류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비가 오면은 침출수가 돼가지고 지하수나 지표수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장기간 이렇게 노출되어 있을 때 인체나 식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토개발과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광산이 시골 마을에 들어선 것은 40년 전의 일이다. 10년간 구리를 채굴하다 문을 닫은 광산은 지금 흉물스런 모습으로 방치돼 있다. 중금속을 포함한 그 잔재들은 지금 병산 마을을 오염시키고 있다. 중금속으로 인한 피해는 병산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다. 채석 작업이 한창인 거제의 덕곡 해안. 하지만 이곳엔 금속 광산이 있었다.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는 곳엔 지금도 광석을 채취하고 남은 찌꺼기인 광미가 쌓여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광미가 파헤쳐지면서 그 안에 포함된 중금속은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2002년)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덕곡 해안의 폐광은 영남에서 중금속 오염이 가장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덕곡 해안의 자연산 굴. 하지만 굴은 녹색이다. 본래 굴의 색은 찾아볼 수가 없다. 굴의 녹색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한 녹변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중금속에 의한 것입니다. 덕곡 해안에 조간되어 있는 굴은 인근에 구리 강산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여기에 오염됐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바다로 흘러간 중금속은 바닷가 생명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중금속 오염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지락 양식과 굴 채취로 살아가던 주민들이다. 우리 바로 저 밑에 거는 완전 털해가 못 먹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 지금 이쪽에 바로 밑에 이쪽 바로 여기까지 지금 일부 깨면 그 붉은 게 막 지금 점점 번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도 2명이나 그걸 괜찮겠지 싶어갖고 뜬 물 이렇게 쌀 씻은 물에다가 그걸 담가 놓으면은 그게 좀 이렇게 빠진다네요. 먹고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그런 이제 병. 환경부 조사를 통해 중금속 오염의 심각성이 드러났지만 거제 덕곡 해안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지금도 중금속은 바다로 스며들고 있다. 울산의 신도시 개발단지. 하지만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학교가 들어서기로 했던 부지에서 발암 물질로 잘 알려진 비소가 다량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곳은 철광석 광산이 있던 곳으로 작업을 중단한 지는 불과 5년도 안 됐다. 폐광의 잔해가 그대로 남아있는 자리에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려 하고 있다. 일단 그 광미 속에는 비소 성분이 거의 약 1%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높은 농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켈이라든가 또 아연이라든가 납 성분 같은 것들도 이 토양 오염 기준치의 그 뭐 수배에서부터 수십 배까지 이르는 그런 농도로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지하수도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던 그 약수터조차도 그 수질 기준치의 약 한 뭐 5배 정도의 비소로 오염이 돼서 작년 뭐 4월부터 이제 폐쇄되고 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광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비소가 검출돼 지난 8월 흙을 다 걷어내고 깨끗한 흙으로 덮는 대공사가 시행됐다. 우리 아동들이 직접 활동하고 또 뛰고 노는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뭐 체육 시간이라든지 그 외에 또 등하교 시간 뭐 비소 관계 때문에 아동들이 피해가 있을까 봐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오염된 흙으로 메워졌던 운동장. 그곳에서 뛰놀던 아이들. 무방비로 방치된 중금속은 지금 우리 생활 가까이까지 침투해 있다. (1980년대) 초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최초의 공해병이 발생했던 울산의 온산 지역. 당시 온산은 공장 굴뚝에서 내뿜는 공해와 무단 방류한 폐수로 오염이 심각한 상태였다. 공단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 그때 볼적에 이제 그 폐수가 오가지고 내려왔다 그러면은 이게 오글오글 되죠. 쪼글쪼글쪼글하게. 뭐 팔에다 다 주워보고 위에도 쪼글쪼글해지고 그래야 시끄러웠습니다. 기흥은 천재. 기흥 꼬가지고 고기도 없고 이 연안 쪽에는
망둥어 같은 그게 모래같이 안 보일 정도로 칵 있었던 게 하나 입식 하나도 없어요. 당시 온산 지역에서 오염이 심했던 해안가 마을을 찾았다. 예, 옛날에 한 100여 가구 살던 마을인데요. 여기 회촌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저기 해변으로 쭉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여기 차들이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좁은 돌담들로 이렇게 돼 있었고요. 1985년부터 이주 정책이 시작되면서 천여 가구가 넘었던 온산 주민들은 모두 마을을 떠났다. 여기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마을이죠. 저기 이제 대정천, 여기가 하류거든요. 여기 대정천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여기 이제 보시죠. 앞에 이제 그 섬이 이렇게 연자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대정천에서 나오는 그런 그 중금속 오염 물질들이 이 바다에 들어오면서 저기 섬이 있다 보니까 정체되는 시간이 많거든요. 오염 물질들이. 그렇다면 그걸 여기서 이제 어업을 하는 분들이 거기서 해산물을 채취해서 먹고 하니까 그게 이제 몸으로 많이 이제 투입됐다고 볼 수가 있죠. 1980년대 초부터 온산 주민들 사이에선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피부병을 앓거나 뼈와 관절의 고통을 호소했다.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증상은 온산병으로 이름 붙여졌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타이병으로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現場行ってみてですね、これはその水俣病でもイタイタイ病でもヒ素中毒でも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要するに複合線ですね。複合線の世界でも初めての典型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たんですね。 제작진은 온산에서 다른 마을로 이주했던 주민 몇 명을 어렵게 찾아냈다. 오늘 어떻게 12년 전 온산을 떠난 권상고 씨. 살고 있으니까 뭐. 주로 그럼 수술 어디 부위에 하실 겁니까? 이 대퇴했습니다. 5차례에 걸친 수술의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 예, 내가 한번 써볼까 도와주드릴까요? 이 다리가 이래한데 잘 안 모아집니다. 나는 이 다리가 완전히 돌아갔잖아요. 이건 이래 바로 되는데 이건 바로 안 됩니다. 이래. 그럼 그렇잖아요. 이래 갔습니다. 이렇게 되신 지 지금 한 얼마나 되신 거죠, 그러면요? 아이고 오래됐습니다. 오염이 극심했던 온산을 떠난 후에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주해가 가지고 즉시 수술했으니 아직까지 실시평생에 살면서 남에게 조금도 누룩 끼친 일을 한 적이 없고, 내가 오직 못 살아도 남을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 이런 성격을 가진 난데, 왜 하필이면 내 같은데 이런 중한 그게 오가지고 지금 이래서 2000년 죽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시 어촌 계장이었던 이석준 씨. 허리, 다리. 뼈 쪽을 많이 지금도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때 그러시면 반드시 치료도 하고 한쪽 원인도 구명을 해야 되고, 또 원인 구명이 되면 예방책도 강구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렇게 절차를 갖춘 방법을 안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디 집단적으로 아픈 데 어디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이제 이 안에 있는 게 좀 하면서 있다 좀 많이 아프죠.
뱃일을 했던 한용중 씨는 몸이 아파 사회생활을 거의 못했다. 내가 40대 41살에 서정혜 씨는 40대 젊은 나이에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수술을 받았다. 그 우리나라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 때 단추를 잘못 깨는 바람에 사실 공해병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도 사실은 약간의 이주 정도 시켜주고 당시에 약간의 현금 보상 정도로 끝내고 만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도 그때 앓게 된 후유증의 일환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근데 이들은 사실 온산공단에서 반경 2km 정도 떨어진 이 덕신지구로 이주하기 때문에 과거 앓던 질병이 사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치유되기보다는 지속화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부 주민들이 고통손상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 죽음의 바다로 불리던 온산만. 제작진은 온산만의 세 곳을 조사했다. 바닷물 속에 산소가 없어 생기는 황화수소 현상은 바다의 죽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황화수소의 발생이 됐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산소가 굉장히 희박하다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그 일부 미생물이라든지 일부 다른 생물 같은 경우에 그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적응할 수 한 그런 생물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그 어류라든지 폐류라든지 육안으로 특히 보이는 그런 생물들에 있어서는 그 일반 국민이 알고 있는 생물들은 대부분 산소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환경이 제공됐다는 얘기는 오염이 진행이 됐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온산만 밑바닥은 현재 유해가스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환경은 이곳을 터잡아 살아가는 해조류에게 영향을 미친다. 제작진은 온산만에서 자라는 해조류를 채취해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 지정기관인 동의공업대 환경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미역에선 크롬과 비소가, 우뭇가사리에선 납과 아연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이번에 그 금산 그 우뭇가사리 같은 경우 납이 약 한 50배 정도로 아주 그 중금속의 덩어리라 할 정도의 그렇게 그 나타났고, 그 외에도 균실은 없습니다만 구리라든지 아연 이런 중금속들이 해조류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어패류라든지 해조류는 판매가 된다면 당장 중지시켜야 될 정도로 중금속의 오염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온산만의 중금속 오염은 2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해녀들의 물질은 계속되고 있다.
어업 금지 구역이지만 행정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녀들은 대부분 온산에 거주했던 주민들이다. 외지로 이주했지만 생계가 막막해지자 다시 온산으로 돌아와 물질을 계속하고 있다.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최초의 공해병, 온산병에 대한 정부 기록을 찾아봤다. 1984년 환경부 보고서에선 중금속은 우려할 정도로 많지 않으며 인체 피해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호소율이 높다고만 기록돼 있다. 거기서 이제 각종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오염물질들이 계속해서 이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을 오염시키고 농작물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일부 그런 조사들은 하고 있지만 오염이 된 게 확인이 돼도 그 오염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건강조사들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제 환경 문제들이 매체에 있어서 이제 오염되고 있는 거를 이제 관리하는 수준이지 실제로 그걸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인 사람들의 이제 건강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이 이제 없습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던 올여름. 병산마을 사람들의 근심은 깊어만 간다. 마을 뒷산의 폐강에선 녹색물이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다. 병산마을 주민들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물물을 식수로 마셔왔다. 관계 시설이 정비된 것도 10년 전이다. 그전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논으로 들어갔다. 내일 강산물 많이 묻지. 전지 저 내가 있거든. 예. 내일 저리 내려오게 그 전지 샘이 우물에 다 들어온다요. 예. 그 물로 옛날에 다 묻지. 또 맷바닥물이 그 전에는 비만 왔다 하면은 이리 뭐 계속 흘려 내려가니까 발이 우물 그 고랑 옆에 살았거든. 그래 나 고랑 그 물을 많이 묻은 셈이지 우리 가족들은 다 저쪽 사람들은. 예. 근데 이쪽에 이런 데는 좀 설악기고 또 우리는 아들 키우고 할 적에는 늘 거물 묻고 다 아들도 커가 나가고. 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병산마을 주민들. 지난 6월 제작진은 환경단체와 함께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뼈와 관절의 통증을 느끼는 주민 7명을 대상으로 혈액과 소변을 채취해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했다. 검사 결과 주민 7명 모두 카드뮴이 높게 검출됐다. 특히 뇨중 카드뮴이 8 이상으로 과도하게 높은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 병산마을 주민들의 카드뮴 노출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카드뮴은 음식물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된 후
간에서 해독 작용을 거치지만 양이 많을 경우 신장에 쌓인다. 이는 재흡수 기능 장애를 일으켜 칼슘이나 인, 단백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든다. 지속될 경우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을 유발한다. 태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논에서 농사를 지어온 서정진 할아버지. 물론 뭐 올라가면 정원서 물론 뭐 먹기는 먹지. 예. 뭐 급하면 물도 어디 있노? 급하면 야우 위에 올라가서 물 먹는데. 예. 할아버지는 오래전부터 관절통으로 고생하고 있다. 할아버지 이 밥도 그러면은 거기서 나이가 들어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광산물에 이상이 있다고 하자 걱정이 많다. 그쯤에서 쌀 이상. 자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동네 와서 보고 구리에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큰아들 재용 씨. 자신과 아내 모두 관절통으로 고생하고 있다. 빠진다. 아, 이쪽 부분이요? 많이 그래도 없어졌네요. 너무 땡기더라고요. 재용 씨는 시골집에서 떠다 마신 물 때문에 몸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하나 다리를 올리라고 잤다고 다리가 너무 아파. 그 너무 심하니 아니 지금 보면은 동네 물 자체가 비누칠을 하면 그냥 그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물 좋은 줄만 알고 맨날 갖다 먹는 거예요. 병산마을 2세들의 중금속 오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재용 씨 부부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비교를 위해 제작진도 동일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서재용 씨 부부가 카드뮴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에 오염된 환경은 마을 사람들의 몸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마을에서 나고 자란 2세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해병의 원조라 불리는 일본. 대표적인 공해병의 발생지인 항구도시 미나마타시를 찾았다. 미나마타병은 수은 중독 현상이다. 질소 공장에서 내보낸 폐수에는 수은이 포함돼 있었고 이 물은 바다로 흘러들어가 어패류에 농축됐다. 이를 섭취한 사람과 심지어 동물들까지 몸에 경련을 일으켰다. 1968년 미나마타병은 정부로부터 공해병으로 인정받았다.
현재 미나마타병 피해자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총회에선 건강 상태와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피해자 총회는 오랜 재판의 산물이다. 재판의 승리는 건강 피해 보상법 제정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은 치료비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新潟は全部で690人が認定患者です。そのうち100人以上が失明。水俣病と認められた患者さんたちは窒素が医療費を払っていますし、それから日本政府が治療が必要だというふうに認めた人たちに対しては国と熊本県の予算で医療費を補助をしています。1955년 미나마타병 환자로 인정받은 하마모토 씨. 미나마타병에 몇 안 되는 생존자들 중 한 명이다. 하마모토 씨는 매일 미나마타병 자료관에 나와 환경오염이 낳은 비극을 온몸으로 설명하고 있다.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ご苦労さん。いまだに水俣市民のごく一部の人は水俣で伝染病気は災い恐ろしい汚いという考えを持っている人がいらっしゃいます。水俣だけじゃなく日本国上まだ多いわけですね、それが。だからこの経験を体験をね、恥をはっきり言ったらもうこういうことが二度と起きられ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 이타이이타이병이 발생했던 도야마 현의 진쯔강은 신이 걷는 길이라고 할 만큼 깨끗한 물이 흐르던 곳이었다. 하지만 광산 재련소에서 폐수를 내버렸고 그 안에 포함된 카드뮴이 문제를 일으켰다.23年4年頃になってから冬先行方式で機械で爆破する。それで粉にしてかって取り出してしかってその中から鉱石取ると。その時に粉にしたものが石もそれから鉱石も全部やったでしょ。その中で鉱石だけ取るという時にいらんものは全部捨ててしまった。 당시 오염의 주범인 가미오카 광업 주식회사는 이타이이타이병이 발생했던 진쯔강 유역과 무려 50km나 떨어져 있다. 카드뮴이 포함된 물은 상류에서 흘러내려와 강 하류에서 농사짓는 주민들에게 타격을 입혔던 것이다. (1950년대부터) 진쯔강 유역의 주민들은 뼈가 굽거나 부러지는 증상을 호소했다. 뼈가 아픈 주민들은 아프다, 아프다를 연발했고 이로 인해 이타이이타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일본 정부는 1968년 이타이이타이병을 공해병으로 인정했고 이후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모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자救済の誓約書、それと土壌を汚染した誓約、それを回復する誓約書、それともう一つは三井の発生源をチェックするというそういう
公害防止協定という3つのものがありますので、その公害防止協定に基づいて、今年で33回目の立ち入り調査、それから年間約10回の科学者とか専門の方々の立ち入り調査を続けて密輸をチェックしております。今住民健康調査をしてくれておりますので、이타이 이타이병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 이 병원에만 3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음, 1972년에 이타이 이타이병 환자로 인정받은 나카무라 할머니. 本当に歩きがですよ。足つけた方に膝の中の骨が折れそうになっていた時にね、踏みつけられんがですよ。だんだでそれにつながってすぐにそれにつながって立つのですじゃそれにつながってるように。 일본에서 이타이 이타이병 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1차적으로 거주지에 카드뮴 오염이 확인돼야 하고 신장과 뼈의 이상이 증명돼야 한다. 나중에. 하지만 뼈 이상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타이 이타이병 판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骨の組織を取って実際、骨の組織で骨軟化症を診断するという診断基準も出てますが、患者さんの多くはそういう骨生検は嫌だと、痛いのにまた痛い検査をするのは嫌です。で生前に認定されることは稀で、亡くなった後解剖して認められる方が最近は増えています。 앞을 못 보는 산호 할머니는 30년 동안 병을 알아왔지만 3년 전에야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었다. 공해병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타이 이타이병의 재발을 막기 위해 6구역의 카드뮴 오염 지구를 선정했다.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선정된 오염 농지에 대한 복원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979년부터) 시작된 복원 공사는 현재 3단계에 이르렀다. 공사는 오염된 흙을 파내고 깨끗한 흙을 덮어 다지는 식으로 진행된다. 공사의 핵심은 땅의 힘을 키워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다. 복원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環境といいますかね、農地元の農地に戻すための努力としては、有機肥料がまず一番ですので、化学肥料というのは少ないと思いますけど、鶏糞、それから豚の糞、豚糞ですね、それから、あとまだ堆肥ですかね、そういう藁とかそういうものを入れて、まず治療薬を作っていくというのをまず一生懸命そのことでやる。 새로운 흙으로 다지는 데 3년. 이후 땅의 힘을 키우는 데 또 3년이 투자된다. 6년간의 복원 작업이 마무리돼야 비로소 농작물을 심을 수 있게 된다.
이타이병이 일어났던 역사의 현장 진쯔강 유역엔 요즘 낚시꾼들이 몰려온다. 오염된 환경을 되돌리려는 여러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지금 진쯔강은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는 강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 우리 마을에 사는 주민께서는 몸이 이상이 있다 싶은 분은 지금 동해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분들이 서울서 오시고 경남 이사협회에서도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내 몸이 이상이 있다 싶은 분은 섭섭지 말고 지금 동해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에 의해 처음 알려진 병산마을 주민들의 카드뮴 노출은 많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정도 찍으셨으면 이제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이는 정부가 나서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동 씨 말씀 드렸으니까. 조사단은 병산마을과 비교 대상인 대조마을 두 곳에 대해 역학조사와 함께 주민들의 건강검진도 실시했다. 지난 9월 환경부의 중간 발표 결과 병산마을 주민들은 대조마을에 비해 카드뮴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네, 지금 실제로 이제 이번에 그 병산마을에서 이 주민들이 현재 지금 카드뮴 가다 노출로 인해서 공익병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미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이미 공업화가 뭐 100년, 50년 이상 앞선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50년대, 60년대에 이미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었고 지금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법을 만들고 또 그분들의 건강 관리를 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들의 후손까지도 국가가 정밀하게 치료를 하고 조사를 해나가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70년대로 보면 한 30-40년 정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해병을 밝히는 어떤 시작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가을 거디에 막 들어선 병산마을. 하지만 주민들의 얼굴엔 근심이 서려 있다. 카드뮴이 높게 나온 주민 44명이 정밀 재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대상에 포함된 서정진 할아버지. 단지 오염된 광산을 빨리 막아주길 바랄 뿐이다. 하여튼 이제 그걸 갖다 앞으로 보수래야 막든가 뭐 해야 되지. 그럴 때면 어디에 비가 오고 나면 전부 다 들어오는 온난로 들어오는데 뭐 아무 농사무도 이상이 없다고 뭐 그러는데 뭐 무슨 할 말이 있어. 입원을 앞두고 있는 이봉남 씨는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길 바라고 있다. 다음 주 다음 주에 촬영해야 되나요? 걱정되지. 이제 많이 아프고 한 게는 이제 자꾸 나이도 들어가고 이런 게는 뭐 많이 아픈 게는 걱정이 많이 되지. 병원에 가도 좀 아무 부담 없이 그랬으면 좀 좋겠지 뭐 단지 그거지 뭐. 민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 발표가 11월로 다가왔다. 현재 주민들의 카드뮴 노출만 사실로 확인된 상태다. 병산마을은 온산병의 가슴 아픈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중금속 오염과 주민 피해와의 관계를 밝히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인가? 우리가 병산 마을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